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음, 알고 있으시니까 네. 생략하고요. 예, 예, 예.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의자 7명 중에서 5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벌을 예. 받으려면 혐의가 어떤 게 적용됐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의율을 한 게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예, 법률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집단 상해입니다. 네, 예, 집단 상해 같으면 3년 이상 25년 이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제 그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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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해자 측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죽을 음.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아니냐 이제 이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살인죄를 의율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음, 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가 사실은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가 제일 중한 죄거든요. 그렇죠. 이런 죄를 의율을 하려면 아주 입증이 명확해야 되고 살해의 고의를 또 입증해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처음에 뭐 택시 시비가 났는데 그 택시 시비 정도가 사람을 살해할 만한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느냐. 음, 살해의 고의를 느낄 수 있을 정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네. 그 정도로 이게 살해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 살해의 고의가 있는 거냐 하는 거 따져봐야 되고요. 그거 말고 근데요, 예, 우리가 예. 이런 사건들을 처리할 때 예, 예. 일반인의 기준에서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죄의 형량이 자꾸 작아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고의성은 예.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있죠. 뭐, 네. 저도 그 영상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법적인 그 관계는 좀 달라요. 음, 사실은 이 사건에서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자기들끼리 이심전심으로 통해가지고 순차적 공무라고 그러거든요. 네. 순차적 공모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야, 이 사람 우리 그 살해하자. 근데 그게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요?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네. 그거는 입으로 일반인들도 싸우다 보면 야,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어쩌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그 정도로 볼 수도 입으로 있다. 입으로 이거 하는 거를 가지고 이게 살해의 의지가 있고 살해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법은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래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요, 박사님, 예, 예. 그러니까 단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냥 음, 치고받은 주먹 다짐이 아니라 도구를 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용하고 뭐 돌을 이용하고. 그래서 특수폭행 집단상해를 의율한 거예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음, 살인 음, 미수까지는 갈 수가 없는 이, 정도이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음, 저도 뭐 경찰 경력도 있고 뭐 법학을 했습니다만 살펴봐도 살인 미수를 의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년 만에 풀려나서 사회를 활보한다는 생각만 해도 진짜 무섭거든요. 일반인들 생각으론. 당연하죠. 예. 예, 무섭죠. 근데 예. 폭처법상의 집단상해도 3년 이상 25년 이하기 때문에요. 또 이 음, 사람들이 전과가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형량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음,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지금 실명 위기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쉽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상당 시간 오래 처벌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7명 중에 5명만 구속수사를 받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결국은 경찰이 이제 CCTV를 여러 각도에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저것. 그런데 이제 최초의 현장을 비추는 식당 TV를 보고 3명을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CCTV를 보고 2명을 추가로 더 구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무래도 이제 그 CCTV 이상에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봐가지고 이제 불구속 수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예. 일단은 뭐 SNS 동영상, CCTV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뭐 소극적으로 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경찰한테 권한을 안 준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현장에 경찰이 딱 도착해서 한 번 정도 경고하고 음. 말 안 들으면 그 즉시 경찰 장구, 총기 같은 걸 사용해서 제압을 할까요? 아니면 요번의 경우처럼 어찌됐건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집단 예. 그 폭력 사건. 제가 경찰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네네. 현장에 현장에 나가면 일단은 이 폭행 상황을 제지해라. 그리고 음. 양쪽을 분리시키고 감정을 좀 누그러시키는 그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경찰보다 저 상대 인원이 월등히 많을 때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체포한다. 이런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관이 음, 슈퍼맨이나 아이언맨도 아니고요. 예, 이게 예, 힘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보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지원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많은 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라면 예. 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분노하시고 화가 나오는데 약간의 이게 동영상에 오류가 있어요. 음. 사실은 앞에서 막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상황이에요. 음. 경찰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경찰이 도착을 한 거고, 네네. 그때 이제 이 경찰이 주춤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은 경찰이 진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 경찰관의 그 개인적인 성향도 작용하겠지만, 음. 저 앞에 나오는 동영상처럼 막 집단 폭행을 하는 상황에서 도착해가지고 말리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죠, 그거는. 그럼요. 예. 그건 경찰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과연 그 뒤에 주춤 약간 뒤로 물러나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그 경찰관이 직무를 소극적으로 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하여튼 여하간 어떠한 경우에든 공권력 강화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예, 네.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 공권력 강화에 대한 뭐 논의도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다음 화제로 좀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적용된 예. 혐의가 어떤 거죠? 일단은 현재는 단순 폭행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건설 현장 그 여성분 빼고도 운전기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예.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해고시킨 분 있잖아요. 증언이 또 많죠. 인테리어 공사 무릎을 찼다 음. 이런 거 등등 이걸 전부 추려가지고 경찰이 빨리 상습성을 이제 구증을 해서 상습 폭행죄를 의율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영장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구속될 수 있다. 예. 구속영장을 경찰이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제 음. 문제는 딱 하나예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처벌 의지입니다. 일단은. 네. 예. 일단 딸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피했거든요. 피했죠. 예. 경찰 단계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또 전부 다 처벌 의사를 철회했어요. 피해자들이. 그랬죠.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 불구속이 됐죠. 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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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박사님께서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지 네. 않습니까? 어찌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하시나요? 하여튼 당연히 달라요. 감정하고 이 법 적용은 다른데 법은 하여튼 엄격한 증명, 이 범죄 구속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죄가 되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렇게 법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라는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네네. 이 비난하고 법적 책임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저도 일선에서 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늘 느낀 거지만요. 아유, 이렇게 나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무력감 같은 거 느낀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법은 또 과다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또 억울한 피해자가 또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근데 오죽하면 우리가 범죄자보다 못한 경찰이다, 범죄자보다 못한 피해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예. 것들은 분명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찰들도 자조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이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나라, 뭐 피해자 인권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가해자의 인권만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 예, 많은 예.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을 계기로 좀 뭔가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그렇게 되면 아마 경찰관들도 특별히 바라는 걸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요. 일선으로 또 오래 계셨으니까 아마 그 마음을 더 예.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